사전 투표를 보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메시지들이 좀 헷갈린단 말이지.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 이걸 살려달라는 건지 아니면 괜찮다는 건지 뭐 골든 클로스가 나왔다고 했다가 뭐 백석도 위험하다고 하니까 이게 뭐가 맞는 거예요? 이분의 원래 의도는? 헷갈리게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탄핵 거부권 개헌 200석, 국민의힘이 100석이 위태위태하다라는 메시지가 한동훈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공동선대위원장 또 원내대표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어느 곳에 가서는 골든클로스가 지금 많이들 나타나고 있어서 마치 원내 일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 같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엇갈리는 메시지가 나오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들 요즘 종편 하루 종일 보고 유튜브 계속 보는데 다 알잖아요. 뭔가 조금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게 선거 캠페인이라는 게 다 잘 아시지만 열세가 되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열세가 되면 한쪽에서는 읍소로 가야 된다라는 이제 나오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이길 수도 있다는 어떤 희망을 줘 자신감이 있어야 투표한다. 근데 이렇게 메시지가 꼬이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 낙담층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 우리가 되게 졌구나 이런 게 발생하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보면 되게 강하게 투표 낙담층을 만들어내는 캠페인 어제 오늘 그 어저께부터 이제 뭐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효과적인 전략이 지금 못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주말에 중진들이 다 그렇게 좀 자세를 낮추고 이게 사실 정치적으로 숙련된 정치인이 선거 전에 늘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전략 아닙니까? 열세면. 근데 거기다 대고 다음날 마이크를 잡은 한동훈 위원장은 여전히 이제 말하자면 공포 마케팅처럼 얘기를 한다. 이게 한쪽에서는 낮은 자세를 유지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여전히 굉장히 하이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이게 뭔가 어떤 전략이 뭐냐 이런 부분에서 아 이게 선거가 지고 있구나. 이 총괄적 전략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지역구에 따라서 그냥 거기에 맞는 메시지만 왔다 갔다 해요? 여기에 맞는 메시지. 마이크를 막 뺏어버리대.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어렵다는 거를 그냥 전체 다른 지역 유권자들한테도 그냥 시사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삼겹살 논란도 또 그 식당에 또 갔죠. 원희룡 거랑. 너무 짜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짜쳐. 민주당도 지난번 지방선거 때 잘 안 풀릴 때는요. 뭐 생태탕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먹을 것 같고 진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짜치고 유치한 우리 너무 유치해 진짜. 애들이 지금 저 남자애들 둘이 이제 있는데 20대 이제 중반이 어느덧. 근데 얘네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엄청 싸웠어요. 2살 차이라서. 먹는 거 가지고.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좀 비슷한 관전 포인트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러니까 어렵구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예를 들면 그거를 뭐 SNS 상에서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비판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거를 또 비대위원장 그 바쁜 시간에 가갖고 원희룡 후보랑 같이 우리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는 삼겹살 먹겠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제 유세나 연설을 보면 어떤 사적 감정이 많이 느껴진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현장자들의 평가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행위를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거 전 캠페인이 한동훈이라고 하는 개인의 어떤 사적 감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이런 인상을 사실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개항에서 이재명 후보가 위선적이다 이런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한 네거티브 전략이 본인 생각은 그럴지 모르지만 전체 판세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너무 자잘한 문제들에 사적으로 반응한다,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이런 인상을 지금 주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자잘한 생각들이 저도 떠오른단 말이죠. 특활비로 소고기 많이 먹었겠지. 그러니까 삼겹살 먹고 싶나? 뭐 이런 생각도 그래서 그리고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도 그 제주도에서 오마카세를 할지 소고기 제가 보도했던 거죠. 그렇죠. 소고기집 그 집은 진짜 비싼 집이야. 비싸죠. 근데 저는 그래도 아까 관통하는 키워드에서 피장파장을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런 의도를 갖고 어떤 행위를 하는데 사람들은 그 행위를 보면서 다른 것도 생각난다. 다른 게 생각이 나니까 상대의 못남만 기억나는 게 아니라 이 행위자의 못남도 기억이 같이 나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묘하게 이재명 대표도 여러 뭐 리스크들이 있다라는 평가들이 언론에 많았는데 이것들이 겹치면서 뭐 파장파장 너나 나나 이런 분위기로 가니까 사실 이게 이번 선거를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에 뭐 범죄 집단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맹공을 했는데 정권 심판론 그 이전에 이종섭, 런종섭 사태와 그다음에 디올백 사태 뭐 이런 게 겹쳐지면서 범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직권남용 이종섭도 마찬가지고 디올백 저것도
수수인데 뇌물 수수인지 여부는 가려봐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날 수밖에 저희 없거든요. 동네에 현수막이 교체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방탄국회 뭐 사적 뭐 그거를 위한 정당에 200석을 주시겠습니까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200석이 안 써 있었으면 저는 누가 걸었는지 모르겠네. 이 메시지가 그렇지. 어떤 유권자를 대상으로 소구력이 있는 것인가. 근데 뭐 이런 그러니까 지금 방탄 뭐 사적 가족의 뭐 처벌을 막기 위해서 뭐 이런 거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야가 그 지점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 캠페인이 좀 막판에 길을 잃은 측면이 보이는. 중도층은 누가 생각이 날까요? 이런 경우에? 중도층 스윙 보터들은 누가 생각나요? 예, 동시에 두 집단이 다 생각난다면 최근에 이미지가 강한 집단이 불리하지 않나요? 그렇죠. 난 이게 이상한 것 같아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그 신문 방송학 이제 뭐 개론 보면은 의제 설정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제를 이제 설정하고 나서 언론 보도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유권자들이 또 판단하고 나가서 투표까지 하게 되는 건데. 사실 민주당 일부 후보들에 대한 보수 언론의 굉장히 파상 공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걸 생각하다가 갑자기 삼겹살 논란으로 넘어가면 사실 이재명 원희룡 이쪽 지역은 사실 이재명 후보가 워낙 강한 지역이잖아요. 개항을은 원희룡 후보가 애초에 이기기 어려운 지역인데 아무튼 삼겹살 논란 또 이재명 대 원희룡 여기에 포커싱이 맞춰지면서 보수 언론이 때리고 있는 민주당 일부 후보들에 대한 논란 많이 희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의제 설정 자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이제 중학교에 가면서 문자로 상점 벌점 이런 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상점도 받고 벌점도 받아요. 벌점도 받아요. 네, 벌점도 뭐 받을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상점 벌점이 이제 서로 상쇄 효과를 일으켜서 결국에는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이 뭐 비슷하게 가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층 이슈에서 계속 양당이 상점 벌점을 받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당이 잘해서 계속 몇 년간 상점만 쌓아왔으면 좋겠죠. 근데 사실 현실 정치라는 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이 표층에서 그렇게 해서 상쇄가 돼버리면 결국에 뭐가 남냐면 심층적인 구도만 남거든요. 그렇지. 그 구도가 정권 심판. 정권 심판. 뭐 그래서 저희 신문도 어저께 일면에 그런 기사를 썼는데 그래서 그래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었지. 이게 너무 어지럽게 오고 가다 보니까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스타일이 그걸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득하니 뭐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를 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뭐 그러네 하고 지금 정권 심판이라는 구도가 모든 걸 압살하는 지금 이제 요 상황으로 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